예, 좀, 이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급하게 했지만 그래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내용이 내 것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제 혹시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뭐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못해서 이제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또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제가 대타로 하기를 원합니다. 좀 능력은 부족하지만 혹시 다른 분이 못하게 되면 제가 이걸 좀 준비함으로 해서 저도 제가 얻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4화까지만 준비를 했고요. 우리 최대길 대표님 5화부터 다음 주에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팩트보다 강한 스토리텔링의 힘 발제 들어갈 텐데요. 지금 첫 페이지 보시면 책 다 읽으셨죠 혹시? 다 못 읽으신 분 계신가요? 끝까지 못 읽으신 분? 저는 사실 반밖에 못 읽었어요. 다 읽으셨나요? 다 못 읽었습니다. 상세하게 천천히 잘 해주세요. 저는 책 전혀 못 내용에 읽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정말 제목에서 저는 이 전반부를 읽으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뭐 팩트보다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고, 지금 제목 부분의 하단에 보면은 평범한 리더는 팩트로 설득하고 현명한 리더는 스토리로 마음을 움직인다. 지금 이 설득과 마음을 움직인다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어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두 번째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뭐 저도 사실 이것까지는 분석은 안 했고요. 뭐 가브리엘 돌란, 야미니 나이두라는 분이 이제 책을 지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시면요. 들어가는 글에서 이제 뭐 로버트 맥기라는 분이 스토리텔링은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저자는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는 뭐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 가능하다. 뭐 PPT 자료를 더욱 재미있고 의미심장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탁월한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아주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진 탁월한 지도자는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느끼는 것들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좀 이게 이제 표현이 우리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직역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우리 감정을 파고드는, 그래서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는 이제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밑에 보시면은 사실이나 숫자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숫자와 스토리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교류하는데 여기에 감성을 사용해야 성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감성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뭐 제가 보기엔 좀 뭐 일단 감정을 파고들게끔 만든다. 스토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감성을 이제 사용하는데, 감성을 울리는데 스토리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힘에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를 이 책에서 초반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지금 초반부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은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 초반부에 진짜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천일야가 저도 이제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 이 정도로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왕 이름까지 저는 못 외우고, 왕이 이제 자기 배우자로 하여금 결혼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살려주고, 재미가 없으면은 이제 그날 바로 이제 죽이는데, 이 1000일 동안 계속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는데 클라이막스 부분은 다음 날에, 또 스토리를 또 그 다음날 얘기해주고, 또 클라이막스는 다음 날에, 마치 우리 드라마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안 보여주듯이 다음 회에서 보여주듯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천일야화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이란 이제 이 천일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이 왕이 자기 이 여자를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었고 죽이지도 않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는 스토리텔링은 이 이제를 통해서 이 왕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아까도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감정을 움직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지금 여기 뭐 페이지마다 보시면 이제 인물들 사진들 나오는데 뭐 내용과는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었고요. 이 책은 그래서 이제 지은이가 얘기를 하죠. 여러분을 훌륭한 스토리텔러로 만들어주고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뭐 고객 또는 고용인, 상사 등과 견고한 관계가 가능하다. 주위의 모든 일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뭐 쭉 이렇게 장점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청중을 사로잡는다. 뭐 경쟁자를 퇴출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청중을 사로잡고 데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디서 우리가 막 깊이 연구하거나 어디서 막 어렵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 이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강력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입 부분에 이 저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후피족의 격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를 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뭐 후피족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그냥 미국에 있던 인디언족입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나 봐요. 스토리를 말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저자 왈. 자, 이제 당신은 세상을 지배할 준비가 되었는가? 뭐 이제 되게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했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챕터 1번부터 4번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목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스토리텔링의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 스토리 비전내기 요 순서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1번으로 들어와서 뭐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 다들 이제 읽어봐서 대략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3요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거 있는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데이터라는 건 팩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믿을만 해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3가지를 이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3요소로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이 스토리가 각각 이성의 호소하고 마음의 호소에서 결과적으로 컴바인돼서 섞여져서 영감을 주고 결속시키며 청중을 사로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1에서 핵심은 이제 다음과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사실 나와요,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정승영 대표님께서 저번에 말씀하던 중에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스토리를 내가 이야기한 이후에 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해한 그들이 그 스토리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팩트, 데이터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감동을 주어서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한 이야기가 파워 있게 전달이 되고 그것들이 그들의 안에서 기억이 되고 그것을 다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스토리 챕터 2입니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중요성. 상단부에 보시면 스토리텔링은
대중들로 하여금 그 정보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아재들만 팩트에 집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최근 몇 년간 팩트에 대해서 엄청 이제 뭔 얘기를 해도 이거 팩트입니다. 막 이제 팩트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팩트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것을 팩트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팩트가 아니면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당신의 레퍼토리와 능력에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 이것은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술이다. 여기서 팩트나 데이터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어 기억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팩트나 데이터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어 기억하기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가 팩트나 데이터 차트를 막 설명하고 있다면 앞에서 듣는 사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이제 막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근데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되면 쑥 빠져드는 거죠. 화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쑥 빠지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논리는 사람을 사고하게 만들지만 감정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행동의 변화는 대부분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감정이 중요한 것,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스토리텔링이 감정을 잡을 수가 있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자, 또 뭐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논리의 산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산물을 대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네, 감정의 중요성이겠죠. 감정은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행동의 자극제가 된다. 그러므로 리더는 감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토리의 핵심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스토리의 텔링의 핵심은 감정이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뭐 한두 가지가 있고 밑에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지은이가 강조를 했는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을만 해야 되고 믿을만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 아까 그 스토리 핵심은 감정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느낀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심리학자들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리고 정치가들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국민을 선동할 때 예전에도 그랬고 과거 러시아나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감정을 움직이는데 스토리텔링을 이용한다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의 부분을 많이 이용한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을 못 보게 하고 감정만을 따라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페이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서 계속 나갑니다. 자, 우리 승리의 3요소가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어떤 논리, 뭐 개인의 신뢰도, 감정적 연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모델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이제 로고스라는 논리, 에토스라는 신뢰도, 파토스의 감정 이제 이 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청중 사이에 개인적인 신뢰가 형성되고 감정적 교감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논리에만 치중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당신으로 하여금 에토스와 파토스를 둘 다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또 여기서 강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 큰 부분이 지식의 저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 이거 뭐냐면은 제가 지금 첫 번째 줄에 제가 이해한 대로만 설명을 했어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설명을 했을 때 잘 이해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달리 듣는 사람이 전혀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되어야 하는 본분은 자신에게 있음을 동의하라라고 이제 저자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중을 경외하라. 이해하는 것은 청중의 과제가 아니라 메시지로 청중과 소통하는 당신의 임무다. 우리 모두의 임무다. 앞에서 화자의 임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식의 이 저주라는 이 부분은 누구도 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모든 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김정도 대표님께서 우리 제주도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이 간증, 자신과 관련된 이분을 간증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쏙 빠져들었죠. 정말 이 지식의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김정도 대표의 우리는 간증이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리고 팩트였었고 거기에 이제 그 김정도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진실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경험해 주셨던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됐고 감동이 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지식의 저주와 전혀 상반되는 그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지식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정보 제공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은 퇴소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리더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당신은 리더이지 구글이 아니다. 데이터나 팩트만 줄줄줄줄 강조를 하면은 이것은 이미 리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쓸모있고 관련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위에서 얘기했던 승리의 3요소 그리고 감정을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와 스토리를 합쳐서 그 부분을 리더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챕터 3입니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스타일.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까다롭긴 했어요. 이제 지금 이 4가지 유형의 스토리텔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뭐 아주 이제 전문적인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정말 스토리텔러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돌란 나이도가 아까 우리 저자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지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좀 야민이 나이도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스토리텔러 지금 이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회피자, 조커, 리포터, 격려자가 있어요.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배워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유형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하고 또는 때로는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커이면서 리포터일 수도 있고 뭐 회피자면서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또는 타이밍에 따라 시간대에서 내가 이런 유형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런 유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잠깐만 그냥 언급만 하면 회피자 낮은 참여도와 낮은 목적의식 좀 회피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조커는 아주 이야기를 하긴 좋아하는데 목적이 없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술집에서 환연 막는 타입, 뭐 파티에 인생을 걸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낮은 참여도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목적의식이 있다. 이분은 이제 어떤 대부분의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죠. 팩트와 수치가 전부인 타입. 그러나 일반 사람이 이런 리포터와는 쉽게 교감을 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격려자. 높은 참여도 높은 목적의식. 그래서
이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비즈니스 메시지에 연결시킬지 정확히 알고 있다. 격려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우리가 어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제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격려자 같은 이 스토리텔링의 정말 이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스타일을 결정짓기 당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뭐 책을 읽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피자부터 격려자까지 회피자인 경우는 이러이러해라. 확실한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 있게 하라. 회피자는 지금 둘 다 참여도도 낮고 목적의식도 없으니 그 부분을 보완해라. 이러이러해서 쪼코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격려자인 경우에는 더 열심히 매진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떤 유형인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떤 유형이지? 생각을 했을 때 되게 확인하기는 좀 난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스타일을 이제 본인은 알고 나머지 챕터 4로 가면요. 스토리 비전 얘기. 이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강의로 무엇을 얘기하든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이제 단계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 자, 이제 한번 훑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청중과 연결될 수 있고 행동에 자극을 주는 동기부여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기라고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깊게 약간 들어가고 싶은 것은 스토리 하나를 우리가 짚고 가려고 해요. 로즈마리 리드라는 사람인데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위기관리 조언가로 일하고 있다. 그가 접한 핵심 문제점들 중 하나는 기업에서 위기관리자의 조언가의 역할이 기업의 위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위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을 자기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 하나 지금 구리모리 살모사라고 이제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뱀을 만났을 때는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벗어나거라라고 평상시에 항상 강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자전거를 찾으러 갔나 하다가 뱀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어머니가 해줬던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해줬던 말씀대로 차분하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뱀에서부터 안전하게 멀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로즈마리 리드가 그 직원들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로즈마리 자기의 역할이 기업을 직접 위기에서 꺼내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기에서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를 제가 짚고 간 것은, 스토리가 지금 좀 처음 짚었어요. 이 많은 스토리 중에서 이 스토리 하나를 짚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스토리 비전 내기에서 청중과 연결될 수 있고 행동에 자극을 주는 동기부여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스토리를 지금 짚은 거고요. 동기부여가 실제로 됐죠. 이 로즈마리 리드라는 사람이 자기 직장 동료에게 스토리 하나를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죠. 자, 첫 번째입니다. 목적 수립하기, 목적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대상을 설정하라. 스토리는 어디서 나올까? 검증된 공식.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목적을 수립하기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매우 확실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목적을 바로 세우기.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 용어를 피하라. 하나의 스토리로 세계 기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 너무 많은 목적을 가지지 마라.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믿어라. 이렇게 해서 목적을 바로 세우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로 세우기.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3번. 이야기하는 대상을 설정하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다 강연을 다니진 않지만 김정도 대표님은 좀 많이 다녀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딘가에서 강연을 하는데 내지는 어딘가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들의 청중의 성격이 어떤지, 나이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아니면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그럼 그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정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스토리 하나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영상은 제가 봤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동영상은.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신 분 없으신가요? 덤브만 치니까 덤브 웨이 투 다이라는 동영상이 바로 뜨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인데 그냥 귀여운 그 과일 모양의 인형들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잘려 죽고 감전돼서 죽고 자동차에 치여 죽고 물고기에 이제 상어떼에 잡혀 죽고 마지막 부분에 지하철에 치여 죽는 아주 이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귀여워요. 근데 조회수가 뭐 1억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 멍청한 방법으로 죽기라는 3분짜리 동영상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고 꼭 찾아보시길 한번 보시면 돼요. 뭐 길진 않은데, 근데 지금 이 스토리를 왜 이용했느냐, 어떻게 이용했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했냐면은 청년들이, 우리도 청년기를 거쳤지만 이제 이 청년은 불사조다. 그래서 막 위험한 레포츠를 하고 또 위험한 일을 불사하는 거죠. 근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안전 불감증이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안전 불감증이 당신은 멍청하기 때문에 이 기차 주변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가 죽는 것은 겁나지 않지만 내가 멍청하게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감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동영상 하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야, 이거 지하철에 쳐 죽고 이거 뭐 조심해야 되겠구나. 멍청하게 죽을 수는 없다. 이 감정을 걷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는 청중 중에서 청소년,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기의 아이들에게 멍청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조심하게 만든 거죠. 자살률이 줄어들게 하고 사고율이 줄어들게 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4번, 다음 4번 스토리는 어디서 나올까? 뭐 스토리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가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비즈니스 스토리와 개인적인 스토리 주로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런 스토리가 신선하고 호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토리가 다들 있을 텐데 만들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재는 무궁무진하니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만들어내서 효과적으로 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좀 여기는 제가 좀 딱딱하게 느끼긴 했는데 또 검증된 스토리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도입부, 중간, 마무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도입부, 중간, 마무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도입부를 되게 강조했는데 저도 지금 도입부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입부는 뭔가
이 스토리 시작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고 도입부가 아주 명쾌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딱 어떤 우리 청중들 앞에 섰을 때 내지는 뭔가 설명하는 자리에 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주의를 환기하거나 아니면 명쾌하게 나가거나 뭔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한다거나 아주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들을 하죠. 보통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네요. 뭐 진짜 얘기를 해주지. 이거 사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말하는 이제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일을 뭐 많이 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에는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뭐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뭐 이름을 꼭 붙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지는 우리가 성경 관련된 우리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항상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화자의 뭐 삼촌인 이렇게는 안 나오고 화자의 삼촌인 뭐 드미트리 내지는 뭐 마이클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걸 느꼈는데 반드시 스토리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핵심 인물이 있어야 한다. 이름을 붙인다. 뭐 사족은 뺄 것. 뭐 목적을 확인해라. 청중의 느낌이 전해도록 이야기를 꿰어야 한다.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또 강조되는 게 감정이 담기지 않고 감각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더 이상 스토리가 아니다. 또 강조를 하죠. 뭐 복병은 디테일이 있다. 디테일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테일을 정확하게 구사하라는 얘기는 뭐 아무 얘기나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대신 사족은 빼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족은 빼고 목적을 확인하되 디테일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에서는 뭐 또 세 가지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리 부분, 링크 부분, 일시정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읽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다리, 브릿지라고 이제 뭐 영문으로 표현했는데 청중을 다시 비즈니스 상황으로 돌려놓는다. 뭐 이제 얘기를 깊게 하다가 다시 우리가 원래 본론으로 얘기하려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다리 부분에서 다시 청중을 비즈니스 상황, 내가 이야기하려는 본론으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것 같아요. 다음 링크에서는 뭐 비즈니스 메시지로 은근히 연결시킨다. 그리고 뭐 일시정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무리돼서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시정지를 우리 정성영 대표님이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항상 이게 약간 이렇게 저는 정성영 대표님이 되게 활용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뜸을 들이시다가 이게 천천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이제 끝 마무리를 바르게 하는데 또 이제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된다. 뭐 이야기를 하든 저 이야기를 하든 반드시 매듭을 하고 끝맺음이 있어야 한다. 멈출 때를 알라, 지시하지 마라, 뭐 부정적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스토리 비전에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무엇이 더 남아 있을까?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 강연할 내용에 대해서 뭐 스토리를 적어보라, 뭐 필기하는 습관, 녹음하는 방법, 제가 거의 안 하는 방법입니다. 스토리에 제목 붙이기.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내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이라는 거지. 청중한테 얘기할 때 자 뭐 아까 스토리 봐죠. 구리머리 살모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잠깐에 나올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화자인 내가 제목을 붙여서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제목을 붙이라는 얘기고요.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그다음에 스토리에 나오는 뭐 당사자가 있다면 뭐 허락을 받아라. 뭐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한 번만 짚고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스토리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입니다. 뭐 여기에 지금 강조한 것이 다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쭉 훑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의 목적만 있는가. 두 번째, 청중은 누구이고 그들의 동기와 관심사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또는 비즈니스의 경험을 추려내어 스토리를 써본 적이 있는가? 스토리를 구성해보고 먼저 시간과 장소를 시작하라.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어구들이 있는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옛날 예측에 뭐 사실이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것들. 자, 윌리를 찾아서라고 했는데 당신의 스토리 주인공은 누구인가? 과유불급으로 불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라. 느끼고 보라. 스토리에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데이터가 있는가? 뭐 부평은 디테일에 숨어 있으니 모든 팩트를 바로잡으라. 스토리가 지시적이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가? 아까 지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스토리를 적어본 적이 있는가? 스토리의 길이와 시간을 살피라. 필요하면 스토리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라. 스토리를 신뢰하고 신뢰받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 스토리 비전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다 같이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억에 남는다면 뭐 감정을 건드려라, 뭐 팩트에만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제 기억에도 지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독서 포럼을 하면서는 지금 이런 그 스토리텔링에 딱 입각해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뭔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고 그리고 포럼 하면서 우리가 발제할 때도 이 부분에서 활용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발제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정리를 하셨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PPT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짧은 시간에 어제 저녁에 부탁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 너무 잘하셨고요. 내용도 제가 아주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도형이 나오고 도식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배열만 바꿔서 끝입니다. 송구합니다.